자, 지금 계엄군 작전 실패 원인은 예? 근데 극비의 함정과 어설픈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군요. 첫날 밤 10시 28분에 계엄을 선포한다고 한 2분 후에 아직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국감을 대비한 여러 새끼 보좌관들과 비서관들 이런 애들이 국회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대통령의 특별 담화문이 발효된 1시간 후인 11시 30분경 해서 헬리콥터를 동원한 우리나라 최강의 특수부대 707 우리 특임단 여러분들이 여의도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707 특임단은요. 우리 정보사의 HID와 또 해군의 특수전여단 UDT 실팀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요원들이에요. 미국으로 말하면 델타 포스, 미국의 네이비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다고는 대북으로 팀 6가 변형되어 있은 대북으로죠. 그 수준들입니다. 그런데 저 호랭이, 사자, 표범, 설표 모든 맹수를 갖다 붙여도 부족한 저 우리 707 대원들이 저렇게 자상하게 시민들, 사실 시민도 아니지 저것들은. 어? 그 좌파 종북 쓰레기들의 그 녹을 받아먹고 있는 그 쓰레기들의 또 부분집합 쓰레기 놈들인데,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한테 저렇게 인자하게 대해줄 수가 있다? 연막탄, 섬광탄, 무슨 아무런 그런 것도 준비를 않고 그저 야관 투시경에 다니는 저 헬멧 하나가요. 몇 천만 원 합니다. 이 렌즈 달린 숫자에 따라서 한 5개 달린 건 아마 8천만 원 1억씩 하는데 저런 야간 투시경 장비를 끼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왜 가서 저렇게 쇼를 하였을까요? 자, 첫날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되고 새벽을 지나가면서 비상계엄령 해제를 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한 대략 6시간 만에 끝났죠. 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게 발효가 됐다가 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해산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한 4시간, 4시간 반 정도 걸렸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저와 같은 해프닝 비상계엄령이었어요. 자, 그래서 왜 주말을 택하지 않았을까? 또 무슨 김건희가 어디 가서 날짜를 받아왔나? 날짜를 따지면 전부 다 임금왕으로 통일되네. 그러니까 역술이네 그런 걸 빌어서 했다. 이런 식의 비아냥거린 얘기가 여기저기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참 못 믿을 사람이다. 정말 꼴통이다. 서울법대 나왔지만 기본 상식도 없는 인간이다. 온갖 잡소리가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났는데 YTN에서 이상한 보도를 해요. 봤더니 YTN 보도가 과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곳을 찍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10시 28분 대통령이 자, 이제 반국가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러니까 바로 2분이 지난 10시 30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10여 명이 들이닥치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들어서자마자 거기 당직인지 뭔지 하는 그쪽의 직원 애들의 핸드폰을 다 압수를 하고 그리고 바로 어디론가 움직였는데 그 움직인 곳이 나중에 봤더니 정보관리실, 즉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그 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그 본청이라 그러면 옆에 과천에 있는 또 다른 선거사무소가 또 있어요. 연수원이 있고 그 세 곳을 동시에 다 급습을 한 거죠.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쟤네들이 지금 썩은 범죄 조직이라는 거 아시죠? 지네 새끼들 취직시키려고 불법을 자행했던 곳이 바로 저기 아니겠어요? 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저것들이요. 지들이 지금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이 명목으로 초법적인 일을 해왔어. 그리고 지들은 온갖 범죄를 하고 돈을 삥땅 쳐먹고 선거 투표 개표기를 갖다가 생산하고 수출하고 이러면서
키르기스탄도 희한한 일이 벌어졌지 뭐 중앙에 뭐 민주 콩고라든지 또 필리핀이라든지 니카라과라든지 키르기스탄 뭐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만든 투표기 개표기를 갖다 쓴 나라에서 뭐가 있었다? 부정투표가 있어서 정권이 뒤집어지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강제로 정권을 차지한 나라가 또 다시 국민들에 의해서 엎어지는 정권이 교체가 돼. 이런 일이 생겼죠. 공교롭게도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팔아먹은 그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를 써먹어서 이전 정권에서 90%의 좌석을 확보를 한 거예요. 완전히 도둑질을 한 거죠. 여기에 분노한 국민들과 애국시민들이 일어나서 정권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되신 분이 해피님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낮에 만나서 포괄적 동맹국 관계를 진전을 시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윤 대통령이 이걸 한 거야. 자,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 판단은 조금 유보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왜 유보를 하느냐? 지금 이것은요, 대한민국 안에서만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에? 왜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 하니? 4년 전에 2020년에 우리나라엔 4.15 총선이 있었는데 그해 11월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조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8,100만 표 이상을 득표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몇몇 경합주라고 하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극적으로 경합주의 표를 가져가는 바람에 조 바이든이 이겼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카말라 해리스는요. 똑같은 민주당인데 조 바이든보다도 똑똑하다 그랬는데 바이든보다 1,000만 표 이상 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의 표를 던진 그 1,000만 표는 다 어디 갔죠? 자, 그런데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그 표를 다 가져갔으면 합리적으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일로 이동해갖고 알 텐데 도널드 트럼프도 4년보다 몇십만 표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4년 전에 미국이 선거를 할 때 1820년, 1830년, 1850년 막 이쯤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투표를 했다는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형상복원용지라고 하는 접어도 접히지 않는 종이 이런 게 있다며요. 대한민국에는 투표용지가 형상복원용지로 쓰인대요. 그래서 절대로 접힌 자국이 없다는 거에 성관이 사람들의 설명입니다. 자, 그럼 미국도 그런 형상복원용지가 빳빳한 심권 덩어리 채로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 조지아주나 펜실베니아주나 혹은 뭐 애리조나 또 조지아 이런 데서 보면은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 편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새벽 2시가 되면 멈춰 있어. 도널드 트럼프의 곡선은. 그런데 밑바닥에 따르던 조 바이든 표가요.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스파이크를 이루면서 수직 상승을 해요. 그래갖고 트럼프를 앞서요. 자, 그러면 1800년대 초에 태어났던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환생을 해서 그 카운티에 가서 투표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냐? 미국에서는요, 이거를 두고 fraud election, 혹은 rigged election이라고 얘기해요. rigged, R-I-G-G-E-D, 그 다음에 election이에요. rigged.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중국 사람들 들으라고 얘기해 줄까? 부정 혹은否定, 选择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게 거짓, 불법, 부정 조작인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네들 부정선거한 놈들 그냥 안 둘 거야. 아주 다 도륙을 내겠어. 이걸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런데 저거를요. 이미 도널드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지난 7월 달에 세종연구소 초청으로 다녀갔어요. 저기 지금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후배 있어요. 저기 박주현 변호사라고. 참 괜찮은 친구예요. 응? 우리 박 변호사가 저기 저렇게 있는데요. 자,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저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분들을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 지금 우측에서 두 번째가 박주현 변호사고 그 박주현 변호사 옆에 있는 분이 바로 프레드릭 플라이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프레드릭 플라이츠. 1962년 2월 24일생인데 자, 지금 이렇게 찾아보면 미국 정부 관리로 돼 있어요. 전직.
뭐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미국 CIA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는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American First Policy Institute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 부회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전에 1기 도널드 행정부 때요. 바로 2018년에서 그때 그 당시에 NSC 국가안보위원회의 참모총장, 사무총장 같은 자리죠. 그것을 역임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요. 이 프레드릭 플라이츠는 전직 CIA 분석가이자 뉴스 해설가 또 작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석만 했을까? 분석만 하지 않았겠죠. 모종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리고 저 옆에 스티븐 예이츠라고 머리숱이 저처럼 좀 성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풍채 좋은 아저씨 있죠? 얼굴 허옇고 저 사람 이름은 스티븐 예이츠입니다. 스티븐 예이츠. 이 사람은요 지금 현재 자유아시아로이드 RFA죠. 여기에 사장도 지냈고요. 그리고 미국의 정치 고문인데 이 사람은 딕 체니 부통령 시절에 국가안보 부부장을 지내서 이번에 들어간 알렉스 웡하고 비슷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다호에서 공화당 의장도 지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브링햄 영 유니버시티하고 뉴욕 감이 있어요. 대단히 명문 대학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모 한국 선배님 한 분도 브링햄 영 유니버시티를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자 거기에서 몰몬교 봉사도 했고요. 또 이 사람이 유창하게 중국어를 구사해요. 그래서 중국 이름이 엽망휘라 그래요. 이해왕회라고. 예? 이해왕회 그렇죠? 잎사귀인데 희망이 있고 빛이 난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niversity of Maryland 바로 워싱턴 DC 옆에 있죠. 거기에서 중국어 언어 문학을 해서 BA 학사를 받았고요. 옆에 발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에서 니치 스쿨에서 또 석사를 받았던 이 중국 전문가예요. 저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딕 체니 같은 사람들 대단한 미국의 극단의 소위 군산복합제 그 정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밑에서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같이 와서 도널드 트럼프 1기 때 이미 발을 담고 일을 했던 이 프레데릭 플라이츠 그리고 스티븐 예이츠 그리고 우리 KC팩의 한국 대표로 있는 박주현 변호사 그다음에 또 옆에 있는 저 윤용문 변호사 저런 분들이 만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와서 조사를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뭐를? 부정선거를. 저게 지금 보도를 한 데가 거의 없어요. 왜? 지금 언론이 지금 이번에 김영현 국방장관의 얘기나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바를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폄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저와 같은 플라이츠라든지 예이츠라든지 저런 사람은 못 배워서 무식해서 부정선거를 조사하러 한국까지 다녀갔겠어요? 저 후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걷어차버렸죠.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판단을 유예한다 그러냐면 대통령 말씀대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한다 그랬어. 그러면 그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누구예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쭙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반국가 세력들 누구야? 자, 1번 김정숙, 2번 이해찬, 3번 조국, 4번 문재인. 맞아요. 우리나라 종북 세력 핵심 누구다? 종북 간첩은 누구다? 문재인이죠. 그러면 최소한도 지나간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해야 되죠? 문재인을 잡아다가 여적죄, 간첩죄, 반역죄, 반란죄로 조사를 했었어야지. 내 말이 틀리면 여기다가 개 쌍욕을 박으셔도 내가 다 감내할게요. 예? 야, 이 쿨쿨님은요, 살을 갖다 10번을 찍었나 봐.
김명수님은 1, 2, 3, 4 다래. 그럴 수도 있죠. 남뜨학님도 1, 2, 3, 4 다래. 자, 그러면 애청자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지나간 세월 동안에 허송세월 안 하고 문재인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적폐수사, 반국가 행위한 것에 대해서 정당히 수사를 했으면 오늘날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이 됐을 때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허장성세 버리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전화 왔을 때, 아우, 형, 축하해. 안 그래도 말이야, 내가 형한테 선물 주려고 이거 우리나라에 빨개 있는 애 다 잡아놨어. 문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골차니, 조국이, 뭐, 이재명이 이놈 새끼들 대부 송금도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거 골라가면서 했어요. 내가 다 잡아놨거든? 내가 당신 이번에 1월 20일에 이너그레이션 세러모니 할 때, 취임식 할 때 내가 전부 다 축하 선물로 관타나로 다 보낼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야. 이랬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지진아들 특징이 뭐야? 내일 모레 시험인데 오늘까지 놀지. 그리고 내일 하루 남겨놓고 막 당일치기 한다고 허겁지겁 공부하잖아. 그래 봐야 공부가 되겠어요? 실력이 올라가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을 갖다가 절반으로 가르는 게 뭐야? 뭐가 있죠, 지금? 그렇지. 5.18 민주화운동이 지금 우리나라를 양분시켜 놓고 있잖아. 바로 북의 대남 공작기관이 한 짓이거든, 그게. 그런데 5.18 이거 민주화운동은 여기서는 민주화운동이라고 개영삼이 개대중이가 주장을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뭐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야. 내란 폭동이야. 최근에 미국 CIA가, 미국 국무부가 디클래시파이드 정보 공개한 자료를 봤더니 김대중이 뭘 했어? 정동영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애들한테 돈 주고 폭동적인 데모를 하라고 뒤에서 사주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태동이라는 전 신민당 의원은 또 뭐라고 얘기해? 재판정에서 증언한 거지. 나는 김대중이가 공산주의인지 몰랐다. 김대중이가 저런 거 보고 내 깜짝 놀랐다. 따라서 과거 박정희랑 맞섰을 당시에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던 신민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된다라고 법정에서 이택돈 씨가 증언한 거야. 그러니까 이택돈이도 보니까 재학 시절에 서울법대 다니다가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야. 그럼 그때는 20명, 30명 뽑을 때예요. 그러면 수재였다고 얘기 들었을 거야. 근데 이 미안한 얘기네, 돌아가신 분한테. 서울법대 나오고 이렇게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면 옛날에 지나간 거를 이렇게 판례 갖다 놓고요. 야, 이거 이때는 이랬으니까 잘못된, 이것도 이렇게 적용해서 잘못했다 그래. 야, A가 2,000표 받고 B가 1,500표 받았는데 이 자식이 자꾸 선거 부정했다고 떠들잖아. 근데 보니까 이상한 표가 100표밖에 차이 안 나. 그럼 더블 한다 그래도 얘는 1,700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2,000표 받았으니까 그거 부정했다 그래도 얘가 못 이겨. 그러니까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단 한 표라도 배추잎이 나오거나 좌우에 폭이 안 맞거나 위아래가 안 맞거나 투표 관리소 확인관에 이 도장이 없다거나 이러면 다 무효표 아니에요. 그런 게 단 한 장이라도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대한민국의 판사라는 놈들이 그런 걸 다 무시해. 왜? 지까진 놈들이 다 경상북도의 선거관리위원장, 전체 중앙선거관리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런 식의 감투를 쓰고 지들이 대접을 받으니까 이놈들이 같이 범죄에 가담하는 거야.